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리고 교통의 호재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곳은 앞으로 천지 개박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 모실게요. 부장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잡힌다 하면서 집값이 잡히지를 않고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간에는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투자 방법 좀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제 강의 주제를 한번 보시면은 현 부동산 시장의 투자법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이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의 공급량 자체에 따라서 지가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이런 이제 공급량에 따라서 이런 지가가 이제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의 현재로 봤을 때 공급 부족에 의해서 지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자분들은 투자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로 공급 부족 현상 앞으로 더욱 심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거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투자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리고 교통의 호재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곳은 앞으로 천지 개박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의 호재로 인해서 정말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지역인지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공급 부족 현상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먼저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보도 내용을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우선 세금 폭탄에도 다주택자 버티기 계속하나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은 작년 이제 7.10 대책 이후죠. 다주택자는 취득세, 그다음에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 취득 보유 그다음에 이제 양도 과정에서 세금 폭탄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의해서 이런 세금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버티기에 들어갔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세금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지만 이런 이제 그 주택을 양도하기보다는 이런 보유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증여나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것이 세금적으로 오히려 더 저렴하게 이제 어느 정도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방향으로 버티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아래 이제 보도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 공급 충분하다지만 서울 민간 준공 물량 자체를 보면은 28%가 줄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안전 진단 등 정비 사업 규제의 영향이다. 그리고 착공도 반토막, 공급 가뭄 계속되고 있고요. 연일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올 상반기 서울 주택 민간 준공 이제 입주 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 내용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공공 자체에서 물량 자체 그다음에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소형 주택의 이런 입주 물량까지 포함해서 공급량 자체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도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 서민들 자체 이제 주민들 자체가 필요한 물량 자체는 아파트죠. 아파트 자체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이제 민간 자체에서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는 물량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급량 부족에 맞춰서 집가도 상승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이제 공급량을 어떻게 확보를 하는지에 따라서 주택 가격 안정화가 이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공급 자체가 이제 단기적인 공급이 있고 장기적인 공급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공급량 자체를 보시게 되면 다주택자 매물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주택자 매물 자체가 시장에 나와야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주택자 매물 자체가 시장에 나오면 이게 단기적인
단기적인 공급량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매물들 자체가 지금 버티기에 들어갔죠. 버티기. 그 다음에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버티기 자체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버티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종부세에 해당하죠. 이제 종부세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고 있지만 이런 종부세를 이제 내야죠.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를 이제 전세가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월세로 전환을 해서 월세를 이제 상승시킨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서민분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이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이런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전세 가격을 상승을 시킨다든가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 가격을 상승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이렇게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버티기에 이제 나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증여 같은 부분은 이제 양도세와 이제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데요. 이런 양도세 자체가 정말 이제 최고 세율로 이제 보면은 82.5%입니다. 정말 이제 1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양도세가 1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82.5%면은 8천만 원이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2천만 원만 이제 본인의 소득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그럴 바에는 바로 증여를 택하는 거죠. 증여세 이제 최고 세율로 봤을 때는 50%죠. 정말 이 30% 자체가 이제 절약이 되기 때문에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버티기를 들어가거나 증여를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공급 자체를 봤을 때는 장기적인 공급은 바로 정비 사업이죠.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아니면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장기적인 공급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장기적인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게 있나요? 바로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죠. 정말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이제 정비 사업인데 이런 단기적으로 이제 공급량 자체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정말 근데 그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규제 정책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공급량 자체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도 공급 부족에 따른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면서 공급량 자체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규제 정책이 아직까지 이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의 경우는 지금 완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 부족은 바로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바로 민간 재개발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공급량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어떻게? 재개발을 통해서. 마지막, 그러면 투자의 전략 세우셔야 되겠죠? 바로 재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그만큼 흐름에 맞춰서 부동산 투자의 흐름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정말 재개발에 따라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재개발 가능성 높고 교통의 호재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가는 정말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왜 추천을 드리냐? 정말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바로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가 되겠는데 정말 도보로 봤을 때 20분 이상 걸립니다. 이제 연신내 역세권 아파트라고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주변으로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고 노후 밀집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때 연신내 역세권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고 그 다음에 GTX A 노선의 교통의 호재까지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노후 밀집 지역 연신내 역세권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연신내 역세권 주변 이제 아파트 없죠. 그만큼 노후 밀집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발만 된다고 하면 GTX 호재로 인한 지가 상승도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미래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TX A 노선. 정말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이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도 지가가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지만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폭등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값
집값 정말 크게 상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TX, 그 다음에 재개발에 따른 수익성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액으로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지금 지가 아파트 30평대 기준 지가로 봤을 때 11억에서 12억대 현재 호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간다. 정말 대단지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대장주 아파트가 되겠죠. 거기에 GTX를 만난다. 당연히 지가 정말 크게 향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투자자분들은 선점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곳은 천지 개벽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성동구 안에 있는 용답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용답동은 지금 이제 답심리역, 그다음에 용담여고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역 안에서도 정말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신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홍색부터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제 20, 30년 된 이제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답동 정말 빨간색으로 이제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노후 밀집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왜? 주민들 열이 자체가 재개발을 하려고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동의서 거둘 준비를 할 거고 이제 추진위원회도 정식으로 이제 만들어질 지역입니다. 투자자분들은 이런 지역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 이쪽 지역은 천지 개벽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재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왜? 낙후도도 상당히 심각하고 주민들 열이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현재 시세 자체와 이제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 정말 입지가 좋은 곳은 20억, 30억대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재개발만 된다고 하면 수익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개발에 대한 이제 그런 열의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그래야지 흐름에 맞춰서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용답동의 경우는 정말 GTX 환승 트라이앵글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의 호재도 이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의 수요 자체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도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의 3박자라고 하면은 바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변 자체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됩니다. 이거 자체로 봤을 때 소액으로 이제 갭 투자하셨을 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변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 땅값, 집값 자체가 상승이 되겠죠. 투자의 3박자 정말 지가 상승으로 봤을 때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전략 세우시는 분들 빠르게 움직이시면 이런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물 잠김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의 규제 정책이 지금 흐름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은 앞으로 이제 조금 지속이 될 수밖에 없겠고 지가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주택가격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만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죠. 바로 소형주택, 빌라도 우상향할 수가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대 맞아서 정말 개발만 된다고 하면 지가는 어떻게 될까요?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투자의 전략 세우셔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예정지 투자 수요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공급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량을 늘려야 되겠죠.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에 그러면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선점해서 소액으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연신내 역세권, 그다음에 용답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용답동 다 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일부 지역의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2021년도 이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